뭐다? 호숫가에 조선경기였어요. 지휘자가 의사하면 10명이 똑같이 노를 젓는 그런 경기였어요. 맞나요? 이제 그런 경기장은 다 없어졌습니다. 명심하세요. 트랙을 도는 마라톤 경기 뭐다? 이런 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뭐다? 산악 도보 경기야. 오리발 걸고 뒤로 뛰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다? 이제 생활을 채우고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만 있을 것이다. 제 말 명심하세요. 고도로 훈련된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시대가 이제 끝났고 누구나 나도 마음만 먹으면 오늘 금메달 딸 수 있다 없다? 딸 수 있다. 그런 종목으로 다 바뀐다. 모든 올림픽. 명심하세요. 제 말 믿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이제 조선 경기가 아니라 우리는 고무부터 타야 됩니다. 산악에서. 자, 산악에서 고무부터 타는데 6명이 좁니다. 어떻게 들어오죠? 급류를 타고 들어옵니다. 옆에 암석이 막 부딪혀요. 맞아요. 지휘자가 지휘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각자 판단해서 각자가 노로 밀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말은 개인이 지휘만이다. 자, 그러면 가령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몇 명? 전체 8명. 맞아요. 8명이다 조합장이에요. 다 주의가 됩니다. 각자가 다 지휘권을 갖고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선택해야 돼. 누군가의 지시를 따를 시간적 경향이 있다 없다? 없다. 볼 수도 없다. 이제 여러분이 뭐다? 창업자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창업자 정신. 창업자 정신이 진정한 주인 자리예요. 오너 주인 아닙니다. CEO 바지 사장입니다. 뭐만이 주인이다? 삼성을 처음 만든 이병철만 주인이에요. 이건희도 주인이 아니고 이정희도 주인이 아니다. 부모의 자산을 생겨받은 게 무슨 주인입니까? 세습이죠.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는 정주행 한 분, 삼성에는 이병철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정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나요? 제가 그렇잖아요. 현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제 적은 오로지 뭐다? 이미 착고하신 정주행 회장이 제 적이고 제 경쟁자고 이병철 회장님이 제 경쟁자입니다. 저는 이정희 놈이 두지도 않아요. 정몽도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반칙이잖아요. 그게 무슨 실력입니까? 반칙도 실력이라 인정해달라고요?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칙은 실력이 아니다. 진짜 실력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게 제일 확실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의식 속에 뭐가 세팅되어야 된다? 창업자 정신. 되시겠어요? 내가 신분이 주임인데? 내가 신분이 사원인데? 어째 내가 창업자야? 제가 이 회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창업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제 목적이에요. 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가 삼성이면 자, 우리 회사가 삼성이라고 가정할게요. 우리 회사의 1차 밴드야. 1차 밴드가 뭔지 아세요? 1차 하청. 1차 하청 중에 90%가 다 상장했습니다. 삼성의 1차 밴드 중에 90%가 다 상장을 했어요. 대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정인의 삼성의 대기업 대표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대표를 줄 사람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20대, 30대 중에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를 저는 정인의 대표이사를 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못 알아. 하지만 여러분들 1차 밴드에 오너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게 뭐라 했어요 제가? 오너가 아니고 창업자. 온님은 여러분 회사. 그 결과가 뭐랬습니까? 상장까지 가능한 회사다. 그러면 약속 지키면 맞아요? 맞죠? 뭐 까레봉은 8개만 해서 안 주면 되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약속했으니까 8개까지는 주겠지 뭐. 맞아요. 다음은 몰라. 다음은 제가 그들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꿔봐라. 자, 시대는 룰이 다 깨진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건물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면 프랜차이저의 지금 현재 기라성 같은 업체들 있죠.
제가 이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 10년 안에 죽는다. 너 10년 안에 망한다. 10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골빛다. 미친. 어디 금방지게 가맹점 100개도 안 되는 놈이 가맹점 2,000개인 회사인데 이 말이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가맹점 300개 있는 회사가 대표가 와서 우리 밑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가맹점 300개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우리 밑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난리라니까요. 이유가 뭔데?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회사 못 만든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정인 같은 회사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기존 프랜차이즈와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르고 모든 게 정반대입니다. 단 한 개도 기존 프랜차이즈를 따라한 게 없어요. 벤치마킹한 게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이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프랜차이즈는 서비스업이었어요. 맞나요? 앞으로의 프랜차이즈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가 컨셉을 잡고 회사가 인테리어를 만들고 회사가 만드는 그런 회사는 다 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플랫폼의 주인은 누구죠? 온라인 컴퓨터 속에 숨어있는 유저야. 다 누구? 20대 아가씨들. 남자가 아니야. 쓸데없이 없어. 쟤들은 맨날 애인들 끌려다녀. 저분들이 주도 못해. 맞아요. 애인이 한 사람도 따라가. 전부 20, 30대 이런 아가씨들이 인스타그램 뭐죠? 모든 SNS에 올려서 별점 주고 광고해주고 맞아요. 이들이에요. 이들이 앞으로의 푸드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누가 주도한다? 이들이 주도합니다. 근데 이들과 소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비스 승부합니까? 이들 얘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승부합니까? 아까 우리 최건수 본부장 얘기했죠. 꼰대 다 버렸다. 우리 정의는 전부 다 꼰대 다 버렸어요.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몇 살이냐고요? 17. 누나. 제가 그냥 17입니다. 농담 아니 진짜 이거. 저는 매일 17이라 생각합니다. 17. 안 늙었어요. 제가 나이 자꾸 묻는데 몇 년생인지는 아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뭐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차라리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쉽게 보다 그냥 평생 17이에요. 청춘이다.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해가 나요? 왜 200명의 조직을 짠 줄 아세요? 대리점은 200명의 조직을 왜 짠 줄 아세요? 스파이를 만들려고 짠 겁니다. 200명의 KGB-1을 뽑은 거예요. 자 이겁니다. 여수의 대점이야. 여수의 대점이 이렇게 합니다. 조카입니다. 조카라고 얘기해. 조카야, 이모가 카페를 하나 할 텐데 스타벅스처럼 어리어리한 카페를 할까? 아니면 여수의 문화와 스토리와 컨셉을 넣고 거기다 이모의 생각까지 넣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까? 조카만 앉아서 이모 대가리 것만 빼라. 이모 머리만 빼면서 이모 머리에 든 거 빼고 늘 하지 말고 내 끊으면 된다. 맞아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2,000개 프랜차이즈가 매장 컨셉이나 디자인이 다 달아야 된다. 맞아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의 스토리를 담아줘야 돼. 거기에 유저, 여수에 있는 전라도 아가씨들, 그 성향도 다 담아줘야 된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이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무슨 컨셉을 잡아요? 본사가 무슨 인테리어를 합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붕어빵 찍어버리면 좋잖아. 근데 왜 2,000개를 다 달리 해줍니까?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접근하는 정의는 파리바이트 어떻게 이깁니까? 스타벅스가 어떻게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다. 한 번만 1등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1등할 자신 있다. 왜? 방향이 다르니까. 세상을 보는 판이 달라요. 세상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제가 투자 쪽 전문가라고 했죠. 투자 쪽 전문가가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곳이 어딜까요? 시장판을 보는 겁니다. 시장판은 누가 주장한대? 사람의 생각, 혁신가의 소수의 혁신가의 아이디어가 세상판을 바꿉니다. 맞아요. 내주에 혁신가가 많아. 그럼 내가 세상판을 읽어요, 못 읽어요? 근데 어줍잖은 아류도만 있어.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많아야 된다? 세상의 판을 읽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통찰력이 생기고 직관력이 생기고 미래를 잃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MBA 나온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세상을 혁신하려고 하는 혁신가. 그들이 뭘 도전하는지만 보면 세상의 미래판이 다 보입니다. 이해하나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의 진행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을 선순환시키는 사람과 일을 악순환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선순환시키는 사람의 대부분 도구는 소개, 확장, 연계예요. 근데 악순환시키는 사람은 단절, 축소, 개인 풀입니다. 자, 소개. 소개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근무할 때입니다. 제주도에 근무할 때 저는 약 7년간 제주도에 근무해요. 근무하는데 한 달에 한 5일 정도 일하나? 그럼 나머지 20을 뭘 할까요?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은 뭔데? 교도소 가서 소년원 가서 애들 명상수련지도 기공수련지도 이걸 정했어요. 기출만 한 30일 했습니다. 기공치료만 한 30일 했어요. 그거를 뭐다? 공덕으로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를 안다 모른다? 저는 있잖아요. 이 소년원 애들이 천재란 걸 저는 원래부터 알았어요. 근데 진짜 천재란 걸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뭐 명상수련 한다? 겨울수련 한다? 그 음축단입니다. 1시간 동안 해도 음축단이에요. 걔들은 5분만 해도 펑펑펑입니다. 영혼이 뭐다?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들이 받아버린 거예요. 사회와 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뭐다? 격리시키면서 문제라는 이유로. 걔들 천재였어요. 천재니까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아가 천재예요. 사회에 정항하는 애들이 뭐다? 이 천재예요.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가 나요? 아빠한테 저항하는 사람이 천재라니까요. 모르시는구나. 진짜입니다. 그런 애들을 누가 잡아버린다? 엄마가 아빠가 때려 잡아버린다. 그 엄청난 창의력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사회의 수능자를 만들어버립니다. 맞아요. 얼마나 불이한 일이에요. 자, 소개, 확장, 연계. 여러분들 선순하는 사람은요, 소개를 잘합니다. 아, 이거 괜찮다,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연계를 잘해요. 자, 제가 통합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제가 통합하는 방법? 얼마나 매력 있는 통합을 하는지. 자,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통합합니다. 본인이 3대세요. 제가 700개. 괜찮죠? 대신 거꾸로 이건 본인 7 가져가라. 내가 3 가져갈게. 이게 제가 하는 통합이에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1억 투자하는데 3천만 원 투자하고 난 7천만 원 투자할게. 이건 거꾸로 네 7 가져가고 내 3 가져가라. 배신한다 한다? 어떻게 배신됩니까? 그럼 나는 뭐 안 된다? 요런 계약을 3개 하면 되지. 니는 7 가져갈 때 나는 9 가져가잖아. 대신 니보다 3배 더 열심히 했어. 불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 통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집니까? 통합이. 우리 민족은 통합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다? 통합하면 절대 안 되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누가 인식을 남겼죠? 얼빵한 사람들이 인식을 남깁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동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시시켜버립니다. 쟤처럼 동업한다면 동업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혈명은 어떻게 한다? 혈명은 어떻게 하냐고요? 보여드릴까요? 동맥 손 올려보세요. 칼로 잘라서 동맥 끄집어 내서 저 동맥 연결합니다. 동맥이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한 1,000원을 손실 봤어. 자를 수 있다 없다? 그냥 동맹이었으면 죽여야 돼. 나머지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이걸 죽이는 순간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절대 죽게 누르줍니다. 일단 살려놓고 물에 빠져서 무조건 살려놓고 정신 차리고 뺨알때기만 때리지 죽도록 때리지 않는다. 이게 동맹이에요. 이 동맹이 끊어집니까? 정의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동업과 그런 동맹을 묶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완벽하게 체인을 묶어버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200개는 전부 다 기업을 만들겠다. 이게 제 약속이에요. 그러면 협동조합부도 그런 약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자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따라가서 제가 우리 부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자세가 나옵니까?
정신이 바로 섰습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되면 제가 그 동맹과 그 동업을 여러분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나요? 네. 여러분들 검증 안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보다 전부 검증돼서 200명을 다 뽑았습니다. 200명을 한 명 한 명 전부 다 면접, 이력서 보고 다 뽑았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여러분 통으로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개인 검증이 안 돼 있어. 제가 그래서 부대표님 보낸 겁니다. 여러분 검증 안 하고 정신이 바로 서 있는지, 동맹을 할 만한 자세가 돼 있는지, 그렇다면 뭐다? 동맹하자. 이해가나요? 네. 종속 구조가 아니다. 자, 주인되는 삶. 탐욕과 금욕의 경계와 균형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익혔던 실력 중에 가장 뛰어난 실력보다 바로 저겁니다. 탐욕과 금욕의 경계를 철저히 넘어서잖아요. 완벽하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약속한 겁니다. 뭐라? 내가 이정이 되더라도 절대 뭐다? 차는 내가 몰자. 밥은 내가 해먹자. 마당도 내가 쓰자. 허죽잖게 뭐다? 그들먹거리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해상이라고. 폼 잡지 말자. 이해갑니까? 네. 하심의 마음을 잊지 말자. 이게 제가 약속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감동하고 내한테 이종의 자리 주겠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결단도 안 한 사람한테 누가 그 자리 주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이치한 거는 하늘이 감동받지 않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이 감동받을 만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처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아침에 한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사무실 6시 출근해요. 그리고 매일 8시 아침마다 우리 대전들하고 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4시 반에 딱 일어나면 10분간 명상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제까지 주장했던 모든 내 고집, 내 생각, 이론, 완벽하게 성공했던 그 경험까지도 전부 쓰레기통에 넣게 하소서. 다 치워버리게. 내 기억 속에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좋았던 영감, 굉장한 아이디어, 굉장한 경험, 실력, 지식, 모든 것보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쓰레기통에 던지고 오늘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 주셔서. 이게 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변신을 할까요, 못 할까요? 자, 하느님은 몇 분 부활했어요? 주님 몇 분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몇 분 부활했어요? 몇 분 부활했다고요? 단 한 번. 저는 몇 분 부활하는데? 매일 부활. 매일 어린 나이로. 이해가 나요? 그게 변화의 하실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뭐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어제까지 맞다고 했던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오케이, 당신만 남았습니다. 할게요. 고집 1도 없어요. 제가 고집이 되게 세다고 사람들이, 우리 본사 직원들 제가 고집 되게 센 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집 1도 없습니다. 고집 1도 없어요.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그냥 리셋 누르듯이 눌러버립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존 기억을 싹 다 세포 속에 남아있는 기억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변신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성공의 열간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종의 자리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가장 어려운 것은 탐욕과 금욕의 경계와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거를 13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게 취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벽을 넘어서지 않아요. 어떤 상에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 기업가는 뭐다?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개인은 관계없어요. 기업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원칙을 지킨다.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본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욕망하셔야 돼요. 필요한 만큼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는데 돈 얼마 필요하죠? 앞으로 살아는데 돈 얼마 필요합니까? 계산 안 해봤어. 계산해보세요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필요하다. 몇 년 살 겁니까? 몇 년 더 살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지금. 40년? 50년? 15.
그리고 15. 네? 15. 그럼 거기서 보너스 한 5억 더 붙여서 20억. 우리 누구야? 강천자 씨. 강천자 사모님께서 필요한 돈은 얼마다? 20억. 20억 있어. 절대 욕심내지 마라. 단 1원에도 더 욕심내면 그건 탐욕이에요. 20억 원에 1억을 더 욕심을 낸다. 이것도 탐욕이야. 어디까지만 되나? 무조건 20억만 만들라. 그럼 20억 필요한 사람이 5억도 못 만들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 두 개만 하면 돼. 너무 심플하잖아요. 내 인생에 필요한 돈만 딱 모으겠어. 그게 뭐가 탐욕이 있고 금욕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할 의사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것만 할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딱 30억만 필요합니다. 제 사정. 왜?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간절히 필요한 게 730억. 현금 30억만 내놓고 절로 가서 수도를 하든 저희 가서 돈을 닦아도 이만큼. 근데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억 이상은 내가 약속했어요. 30억 이상 단 1원도 욕심내지 마요. 근데 한번 내려오다가 그 우리 한옥집 봤나요? 네, 한옥집 보고 자기야 저거 사자. 근데 내가 했다? 저거 30억 넘어. 그래가지고 저거 사줄 수 있나 없나 제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는데 못 산다 했는데 자기야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사줄 수 있다고 한 번 얘기해. 그래서 제가 뭐 했다? 아니 했더니 대번 싸운 겁니다. 그 말도 못했냐. 말도 안 사도 좋은데 그거 하나 사주겠다고 미리 거짓말을 약속하는 게 이게 뭐가 그래 그러느냐. 말도 안 돼. 이거 30만 필요하다 했잖아. 이해가십니까? 네. 애들 장난치듯이 살아요. 그래서 삽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깨지 않는다. 이 핵심이에요. 이게. 자 뭐냐면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모두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무리한 욕심을 내도 안 되고 무책임한 행동도 나에게 해서도 안 된다. 딱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목표로 하자. 그렇다면 인생이 심플해집니까? 안 심플해집니까? 심플해지죠. 그럼 여러분이 방송에 계속 던져져 있는 이유가 뭐다? 그 계획이 없어요. 내가 인생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못 해봤어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제가 훈련시키죠. 혼내죠. 제가 컨설팅한테 뭐 한다? 혼내는 게 있는데 그따구 사람 되냐 인생이. 도리가 이해합니까? 자산가 5천원짜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5천원짜리한테 5천원짜리 자산가한테 뭐 한다? 인생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앞으로 살 이 재산 얼마인지 알아야 이렇게 모른대. 그렇게 멍청하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 돈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아냐고 계산해봤어? 몰라. 안 해봤대. 그따구 사냐고 인생.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인데? 몰라. 남는 돈이 몰라. 제가 혼납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 3,600원. 그러니까 그거 할래. 자식 새끼한테 줘. 아니.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요. 이 아드님은 저한테 데리고 왔어. 한 달간 교육받게 나. 그리고 정신이 제대로 들면 주고 정신 안 들면 주지 마라. 교육을 잘 받아서 더 훌륭하게 이 돈을 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줘야지. 맞아 맞아요. 이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줘라. 근데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정부에 줘야 되는데 정부에 주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자,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그거를 10년만 유지되다가 망하는 재단 만들래. 노벨 같은 평생 유지되는 재단 만들래. 답을 하세요. 나만. 이러면 혼난다. 자, 부자라고 얘기해. 부자라고 얘기해봐요. 부자야. 노벨 같은 재단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분을 재단의 이사장을 모셨는데 제가 전문가인데 이 사람 컨트롤할 수 있어? 얘가 다 헤쳐먹을지. 어디가? 그래서 이거 내한테 한 달 동안 받아야 돼. 그 상담료가
1년 5천만. 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자, 몇 천억짜리 자산가를 그냥 갖고 놀아버립니다. 이거 제가 했던 투자 컨설팅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보이겠어요? 이해가나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가 뭐다? 아카데미였어요. 저는 삶의 아카데미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성기를 달릴 때도 우리 경쟁사 FP들, 영업사원들 불러놓고 제가 노하우 다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후배도. 이유가 왜? 그래야 내가 노하우 다시 또 배우죠. 갖고 서면 똥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다? 알려줬다. 아카데미 무료로 우리 경쟁사회사 직원들 부르고 우리 회사 후배들 불러놓고 단 1원도 받지 않고 그냥 7년 동안 아카데미 해줬어요. 무상화. 재무설계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업 컨설팅 하는데 정신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육, 사회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에 대한 철학과 원칙 잡는 방법, 투자 원칙, 기업 보는 방법, 재무제표 숫자 보는 방법, 미래가치 보는 방법, 이런 것들보다 일반 밑에서 끊임없이 교육했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뭐가 있다? 제주에 아미가 있어요. 아미가. 절대적 지지자. 그 사람들이 제 신념과 미션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항상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독하다. 잠깐만, 좀 화장실 좀. 너무 자주 와요. 자, 그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아카데미를 포인트로 잡고 방향을 잡은 이유가 뭐다? 사회교육만이 지금 같은 암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내부 교육만 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내부 조직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다? 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된다? 사회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가 세상에 뭘 하고 싶은지를 알려야 그들이 뭐가 된다? 함의가 되고 세상판을 같이 뒤집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부의 조직이 이탈을 해도 조직이 우우 모여서 떼고 나가도 단 1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다? 이들은 동지고 저를 지탱하는 것보다 저희 신념을 지탱하는 건 암이에요. 각자가 암이가 있어야 본인의 신념과 뭐다? 철학을 지켜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최문석 본부장님이 보직이 3개입니다. 왜 보직을 3개를 줬을까요? 왜 보직을 3개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정인의 철학과 정인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고 정인의 철학과 정신을 가장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뭐다? 헤드헌터의 연수원을 제가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인 외부 교육 연수원 원장이세요.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돈이 연수원일 겁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곳이 뭐다? 연수원일 겁니다. 이해가세요? 사회교육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을 유지하는 이유예요. 지키는 이유입니다. 일단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을 하자. 존경받는 일을 하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자. 그럼 존경받는 일은 뭔데? 시간이 지나도 인정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존경받는 일이라는 거다? 한 세대가 지나도 인정받는 일. 그냥 5년 지나면 없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한 세대가 지나도 정의는 위대했다. 정의의 구성원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을 하자. 그게 뭔데? 뭐예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을 해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나도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이해가나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는 일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경제적인 피어식이 있어. 세상을 어떻게 밝힐 겁니까? 육체적으로 골골해. 암이야. 가서 이야기는 민폐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이 뭐다? 세상을 밝힐 원동력이 나온다.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핵심. 자, 기업의 핵심 이제 요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결단 안 했죠? 뭘? 창업자 되기로.
결단 안 했죠? 결단 안 한 게 아니고 제가